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맨해튼 테러범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떠벌이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는 8명을 죽이고 12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다수의 사상자를 낸 테러리스트 사이폴러 사이포브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뉴욕 테러리스트는 자신의 병실에 ISIS 깃발을 걸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행복해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이포브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로 보내자고 주장했지만 그 절차는 연방 시스템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린다면서 사이포브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곳에 그를 잡아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사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를 저지른 사이포브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그의 핸드폰엔 수천 개의 IS 관련 사진과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이에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포브는 또 1년 가까이 이번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사이포브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뉴욕시가 비상 경계 태세를 강화합니다. 트럭 테러 후 한층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5일 진행되는 뉴욕시 마라톤의 최고 수위의 경계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시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지난 31일 맨해튼 트럭 테러 후 테러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또 맨해튼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5만 1,000명이 뉴욕시 5개 보로 23마일을 달리게 되며 관중만도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차량의 돌발 진입을 막기 위해 모래 트럭과 보안 트럭을 추가 투입하고 행사 지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의 감시 장소를 예년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5개 보로 전체에 걸쳐 특수 훈련을 받은 비상사태팀 소속 요원들을 배치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 보안 요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더 많은 경찰 병력과 중장비 동원 등으로 뉴욕시에서는 어떤 사고도 일으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있을 땡스기빙데이 퍼레이드, 크리스마스 행사와 신년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차량 진입을 일체 금지하고 도로를 막는 대형 트럭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뉴욕주는 어제부터 2018년 오바마 케어 신규와 갱신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410만 명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뉴욕주 2018년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한 신규 및 갱신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주 보건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건보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이 종전과 같은 3개월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주들은 올해부터 건보거래소 등록 기간이 12월 15일까지로 절반 축소됐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 건보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10만 명으로 뉴욕 주민 5명 중 1명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중단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보험료 프리미엄은 지난해보다 평균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은 매월 $20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은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의무화 조항이 유지되면서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계속 동결이 결정됐는데요. 12월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일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1.0에서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경기 동향보고서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다고 밝혀 기준금리 동결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연준은 노동시장이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 경제활동이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가 견고하다고 밝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권도 제닛 옐런 의장이 지난 15일 IMF 연차 총회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노동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연내 한 차례 더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 입양 1위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후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2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국적 취득이 안 된 입양아는 총 25,9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국 입양이 18,603명, 미국 외 입양이 7,393명입니다.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2012년 8월 국외로 입양된 입양인 1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을 보낼 때 한국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 취득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양 비자 IR3는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 국가로 직접 와서 입양하는 경우로 해당 국의 시민권이 자동 발급됩니다. 하지만 입양 기관이 대신 절차를 밟는 IR4 비자는 양부모가 18세 이전에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입양 특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모두 IR4 비자로 출국했습니다. 필립 클레이 씨는 8살 때 입양됐지만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불체가 된 클레이 씨는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 조처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은 실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이나 자료, 문서 등은 소정의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권자 명단을 삭제할 수 없는데요. 뉴욕시 선관위가 유권자 명부 관리의 소홀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연방법무부와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시 선관위와 연방 유권자 등록법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 뉴욕주 예비선거 당시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브루클린 지역의 11만 7천여 명의 유권자를 임의로 선거 인명부에서 삭제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선관위는 피해 유권자를 다시 명단에 올리고 삭제 절차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가 일정 기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연방 관련법에 위배됩니다. 시 선관위는 지난 1년여간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몇 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유권자 명단은 연방 관계 당국에 제출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망이나 이사 등으로 삭제해야 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브리짓 로드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 대행은 선출권을 빼앗기는 일이 이번 합의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지역이 아마존 제2본사 유치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뉴욕이 적합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투자금이 몰리고 일자리 수만 개가 창출되는 신 실리콘밸리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이 아마존 제2본사 유치 희망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사무실 임대료, 아파트 렌트는 비싸지만 접근성과 인력 확보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로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 회사 라이스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존은 제2본사 결정에 세금 인센티브, 유치 희망 도시의 창조성, 스키장과 바다 같은 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CEO가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가 있는 도시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이스가 선정한 아마존 제2본사 유치 상위 후보지 탑10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워싱턴 DC가 3위, 시애틀 4위, 산호세 5위, 버지니아 교외 지역 6위, 그리고 뉴올리언스, 보스턴, 뉴욕주 로체스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유치 경쟁도 뜨겁습니다. 다만 어떤 도시에 아마존 제2본사가 유치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도시가 제공하는 감세 조치와 같은 혜택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휴스턴의 수혜로 판매 기대감이 있었으나 판매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일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달 판매량이 44,397대로 전년 동기보다 9.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누적 판매량도 50만 2,3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줄었습니다. 포르테와 카덴자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대부분의 모델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K900은 전년 동기 대비 71.6%나 감소했고 옵티마와 소렌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3%, 15.3% 줄었습니다. 다만 카덴자와 포르테 판매량이 증가해 카덴자는 지난달 1,021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3.3%나 늘었습니다. 포르테도 지난달 9,219대가 팔려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본격 시판된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 차량 니로는 지난달 1,935대가 판매돼 연간 누적 판매 22,605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10월 판매량에서 올해 15.2% 감소했습니다. 연간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3.1% 줄었습니다. 소나타, 엑센트, 엘란트라 등 주요 모델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크로스오버 차량만 선전했습니다. 산타페는 15.1%, 투싼은 8%, 제네시스 브랜드도 48.7%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애나 리버 인근에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오는 3일부터 헌팅턴 비치와 애나하임을 잇는 산타애나 리버 트레일의 출입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노숙자들의 야영 생활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일부터 최근 노숙자들이 급증한 산타애나 17가와 헌팅턴 비치의 아담스 애비뉴 사이의 서쪽 방수로 일대가 영구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즐겨야 할 산타애나 리버 지역이 미국 최대의 노숙자촌인 스키들로우 지역으로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속 지역으로부터 내몰린 노숙자들은 부족한 노숙자 보호시설로 인해 결국 주택가 일대를 배회할 것이라며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행사가 한인사회에서 진행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모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 측은 후원을 통해 위탁가정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해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일 44세 로버트 허 법무부 수석 차관보가 연방검찰 메릴랜드 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허 지검장은 조지아주 박병진 지검장에 이어 미국 내 연방검사 중 최고위직에 오른 두 번째 한인이 됐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은 허 지명자에 대해 전문성과 인간성, 시민의식이 투철한 법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뉴욕 현대미술관 PS1에서 전시 중이던 사진 2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난당한 두 작품은 초현실적 장면과 함께 여성의 나체를 표현한 흑백 사진으로 약 10만 달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술관 책임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사진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강제 출입 흔적이 없고 도난 경보 장치도 그대로 작동됐습니다. 1일 오전 8시쯤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테러가 일어난 지 하루 만이어서 뉴욕시는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62세 남성이 56세 여성의 가슴에 총을 쏜 후 자신도 저격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1일 제니스멜리 공원관리 책임자는 매도 코로나파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코로나파크 공원이 명소로 탈바꿈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도 크게 개선되면서 퀸즈 일대 재개발의 촉진제가 될 전망입니다. 멜릭 책임자의 이번 발언은 2023년 세계 박람회를 미네소타에서 유치하기 위해 이날 공원에서 마련된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오후 들면서는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쌀쌀한 날씨에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습도가 높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